아, 그런가요? 아, 저 월요일 날 사실은 방송을 못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약속이 있습니다. 그냥 병원을 가야 돼요. 제가 여기 배가 자꾸 땡겨서 병원을 몇 달 전에 잡아놨는데 몇 달이나 기다려가지고 자, 위 검사를 좀 받아야 될 거예요. 담낭이나 위쪽에 아무래도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월요일날 방송 못 합니다. 자,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 방송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그럼 자, 제가 토요 정모라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얘기 드릴게요. 자, 2부 투자의 원칙과 전략.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해 주시고요. 교육 방송입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토요일 정모 라방에 오신 거 자, 환영하고요. 자, 2024년이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잘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5,200선까지 S&P 500이 자, 올라왔는데 자, 앞으로 이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지 굉장히 중요하고 뭐 6월 7월이면은 여태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머 랠리가 어느 정도 좀 있었어요. 뭐 아무리 힘든 시기였지만은 2022년, 2021년, 뭐 2023년 예, 다들 뭐 6, 7월에는 그나마 여름이 와서 그랬는지 좀 분위기가 좀 좋았죠. 여태까지는 과연 그 분위기가 자, 올해 6월 7월에도 예, 계속될지 뭐 작년에 그랬다 그래서 올해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일단은 금리가 높죠. 예, 예년보다 훨씬 높습니다. 5.25에서 5%까지 지금 미국의 금리가 전 세계에서 예, 가장 높은 축에 속하죠. 그래서 전 세계가 금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가치가 높은 상황이고 자, 그래서 지금 예, 소프트 랜딩을 하냐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자, 리세션 침체가 올 것이냐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소프트 랜딩이 굉장히 강하죠. 자, 침체가 온다는 사람은 30%도 안 됩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자, 그냥 소프트 랜딩을 자, 믿고 갈 거냐 예, 뭐 6월부터 대선 11월까지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할 걸로 예상은 되는데 뭐 어차피 예, 기업들 수익도 잘 나고 있고 빅텍들도 잘 하고 있고 예, 수익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으로 믿고 가자. 예, 긍정적으로 가자. 아니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순간이 한번 올 텐데 그때가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한 번은 좀 크게 경기가 악화되는 예, 하드 랜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제이미 다이먼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게 올 거냐 안 올 거냐는 예, 데이터를 보면서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5월까지는 괜찮았고요. 지금 예, 이번 주에 약간 흔들렸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우가 1.74%나 자, 떨어졌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우가 떨어졌다가 어제 반등했고요. 자, S&P 500도 이번 주에 흔들렸죠. 예, 5,280으로 끝나긴 했지만 5,200선이 한번 어제 무너졌었습니다. 좀 많이 빠졌다가 어제 반등을 해서 그랬지. 자, 어제 금요일이 가장 예, 장 중간이 바닥인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5,190까지 갔었습니다. 자, 나스닥도 16,739로 잘 끝내긴 했지만은 역시 어제 장중에 가장 많이 떨어졌었고요. 네, 한 고점 대비해서 한 3.5% 정도 빠졌습니다. 3.5%. 자, 이번에도 풀백이 있었죠. 예, 지난번 4월 달에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갔는데 거기에다가 전쟁도 있었죠.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에 전쟁 위험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한 5%에서 7% 정도 주식시장이 풀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예, S&P 500은 한 2% 정도 온 것 같고 자, 나스닥은 3.5% 정도 풀백이 있었습니다. 자, 내릴 수 있는 풀백이 있을 만큼 내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내리기엔 뭐 지정학적 위험은 지금 당장은 없죠. 뭐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존에 전쟁이 있던 거는 거의 다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예, 풀백이 좀 있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곰들이 지난주에 이제 작전회의를 예, 펼칠 거다
좋다 얘기를 했는데 자 확실히 작전이 좀 먹혀 들어갔죠. 자 이번에 자 그래서 작전을 어디서 폈냐? 세일즈포스하고 델을 공격하면서 이번 주에 주가가 흔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포스가 20% 이상 떨어졌죠. 네, 실적 발표가 나고 세일즈포스가 이렇게 보시면은 수요일날 발표 나고 많이 떨어졌고 자 델이 어제 20% 이상 떨어졌죠. 그래서 목요일날 실적 발표 나고 금요일날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들이 헤지펀드들이 어마어마하게 세일즈포스하고 델의 공격을 가하면서 20% 이상 떨어지면서 대형주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 확 떨어졌죠. 구글도 떨어졌다 내려왔고 자 메타도 일주일 동안 내려갔다 올라왔고요. 아마존 많이 떨어졌죠. 당연히 세일즈포스가 클라우드랑 관련이 있고 델도 이제 인공지능 쪽에 서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대형주들하고 테크주들이 자 많이 떨어졌습니다. 세일즈포스 많이 떨어진 거 보이시죠? 엔비디아도 사실은 10% 이상 올라갔었는데 이제 많이 떨어졌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주식시장을 엔비디아가 받치고 있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같이 덩달아 공격을 좀 당한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주식시장이 흔들려서 풀백이 한 3.5% 정도 나스닥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매수 기회였죠. 더 이상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다. 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풀백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자 이번 주에는 일단은 엔비디아 위주로 이렇게 빅텍 위주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자 결국은 빅텍을 건드려서 주식시장을 흔들어 놨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번 주에 좀 흔들렸던 이유는 역사적으로 결제일이 T+1으로 바뀌었다 이거 얘기 드렸죠. 요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었는데 이게 100년 만입니다. 자 한 1920년대 자 그때는 주식을 거래하면 하루 만에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주식을 사면 하루 만에 돈을 메꿔놔야 되는 거죠. 이제 돈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자 그게 그러다가 뭐 대공황도 지나고 뭐 여러 가지 뭐 블랙스완이 많이 오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T+5로 바뀌었다가 그게 또 2로 바뀌었다가 1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결제를 해야 되는 이 시스템을 바뀌니까 약간의 혼란이 왔었죠. 그래서 특히 외국 투자가들이 한 25조 달러를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루 만에 결제를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판 거는 돈이 빨리빨리 들어오긴 하지만은 산 거는 돈을 메꿔야 되니까 사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자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세 번째 원인은 채권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부터 자 어제까지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4.6을 넘어갔죠. 자 4.5 미치면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요. 4.5를 뚫고 10년물이 넘고 올라가면서 4.6 이상 올라갔고 그렇게 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화요일날 2년물 5년물 그 다음에 수요일날 7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는데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미국이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하는데 자 부채 부담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자 이제 미국 국채 믿을만한가? 자 이런 생각이 잠깐 의문이 들었는지 2년물, 5년물, 7년물이 잘 안 팔렸어요.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확 올라갔습니다. 자 요게 시장에 불안감을 더 더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전 세계 이제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서 자 12월까지 금리를 내리겠다는 확률이 다 올라갔죠. 영국도 올라갔고 미국도 올라갔고 자 유럽도 올라가고 일본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뭐 금리를 많이 내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금리를 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내리겠다로 전 세계가 조금 바뀌었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 금리를 올리는데 기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금리가 높은 상황은 당연히 채권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들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주식도 같이 흔들린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이 어디다 해칭을 해야 되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 어디다 해칭을 해야 되냐. 근데 채권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현금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달러 가치도 또 떨어지고 어디 늘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빅스 같은데 좀 넣어놔서 빅스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자 빅스도 조금 위험하고 약간 그런 상황이죠. 약간 불안한 시장의 심리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일단은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도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경기가 막 좋은 거냐? 예,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자, 지금 예, 실질 금리가 지금 2%대 이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경기 둔화 가능성, 예, 경기 침체 가능성도 조금 있었던 예, 그런 예, 한 주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을 많이 흔들었는데요. 자, 하지만은 예. 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예, 요거는 이미 얘기 드린 거고요. 거기에다가 일단은 트럼프 예, 대선 주자가 무죄를 안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자, 이제는 범인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유죄 판결을 자, 주얼이죠. 예, 배심원들이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불복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짓이냐. 미국의 사법제도를 아예 자, 흔들어 놓는 예, 그런 사건인데 이런 것들도 예, 시장의 변동성을 예,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래서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 홍대 사태도 그렇고 예,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자, 무역 제재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도 관세를 8월 1일부터 또 올린다 그러죠. CSI가 일주일 동안 0.57% 빠졌고요. 상하이가 항생지수 2.78%나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일본하고 한국도 좀 빠졌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 전 세계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자, 요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흔들려서 이 분위기가 과연 이제 계속 갈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는 CPI가 지난주에 한번 떨어진 이후에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주죠. 예, 그래서 3.4에서 3.6으로 한번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근원이 조금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이 5,200에서 5,300대로 한번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어제 PC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용어는 이제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CPI 한번 떨어지고 PC가 예상치대로 나왔죠. 그래서 2.7에서 2.8이 나왔기 때문에 근원이 2.8이죠. 그 다음에 0.3이 아니라 0.249%만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도 조금 보여줄 거죠. 더 올라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면서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자, 그거 좀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가 되면은 결국 물가도 잡힐 것이고 연준도 금리를 내릴 거라는 희망이 어제 조금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지표들이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데 어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약간 부드러워지는 그런 모습도 자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채권 이자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개인 소비도 좀 낮게 나왔죠. 그래서 4.5, 4.87로 10년물, 2년물이 금리가 이제 다시 자 4.5대로 다시 안정이 돼서 떨어졌습니다. 자, 2년물도 4. 거의 5%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4.87로 다시 떨어졌고요. 그래서 금리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달러 가치도 105로 다시 넘어갔었는데, 자, 어제 조금 다시 빠져서 104.57로 다시 안정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금값은 뭐 2,347불로, 지난번 2,419불까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도 조금은 안정이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값이 많이 안정됐죠. 브렌트유 82불, 웨스텍사스 오일 77불로 기름값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약간은 시장이 좀 불안하고 과열된 감이 있었는데 자 이번 주 일주일을 보내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 바뀌었다 그렇게 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S&P 500이 한 2주 정도 지금 약간 흔들렸죠. 2주 정도 흔들렸는데 2주 동안 흔들린 동안 자 지난주까지 약간 과열이 되어 있었고 그 전에 훨씬 더 과열이 되어 있었던 적도 있죠. 자 요때 4월이었는데 자 그때부터
이제 4월에 쭉 빠지더니 예,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지난주까지 좀 과열이 됐다가 자 이번 주에 좀 빠지면서 과열기가 좀 빠졌습니다. 66으로. 그 다음에 나스닥도 비슷하죠. 예, 지난주까지 좀 과열기가 있었는데 자 이번 주에 이제 주식들이 좀 흔들리면서 64까지 과열기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이제 나스닥이 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과열기가 한번 빠졌기 때문에 5일에 닿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여력이 좀 생겼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하고는 좀 많이 좋아졌죠. 지난주보다는. 자 러셀 2000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셀 2000도 과열기가 쭉 50대까지 빠졌다가 어제 반등하면서 자 올라가는 모멘텀을 살렸고요. 다우가 정말 힘들었죠. 다우가 정말 4,000을 찍은 이후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과열기가 거의 50대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드디어 예,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주식시장이 한 번쯤 예, 과열기를 빼가지고 이제 기름기가 쭉 빠졌죠.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시 올릴 여력이 생겼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빅스가 이번 주에 결국 예, 15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10일 따라서 너무 안정적인 거 아니야? 예, 그랬는데 역시나 이번 주에 예, 변동성을 15까지 올렸습니다. 15 넘어가면 진짜 안 좋은 건데 자 15에서 20은 좀 변동성이 심하죠. 예, 지난번 4월이 그랬는데 15는 안 넘겼습니다. 어제 14.95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거기에서 이제 다들 자 빅스도 이제 갖다 팔고 자 요걸로 해체했다가 예, 빅스 갖다 팔고 변동성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어앤 그리들도 예, 그리드로 좀 올라갔었죠. 근데 제가 그때 얘기 드리기로는 거의 익스트림 그리드랑 야 맞먹는다. 최고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기름기가 자 뉴트럴로 많이 빠졌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이고 풋콜옵션 레이시오도 예 풋옵션이죠. 예 팔자에 베팅하자가 계속 올라가다가 자 어제부터 예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시장이 다시 약간은 또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자 S&P 500의 이제 예상치도 이번 주에 다들 올렸죠. 자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렸는데 자 지금 UBS가 5,600 잡고 있고요. 웰스파고 5,535, 도이치뱅크 5,500까지 S&P 500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소시에테제너럴 5,500 유지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5,400 유지하고 있죠. 모건 스탠리 4,500에서 5,400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습니다. RBC도 5,300, 5,300. 자, 그래서 지금 딱 중간 지점이 골드만삭스의 5,200인데 지금 딱 5,200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반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예, 반은 아직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 지점이 한 2주 전만 해도 5,100 정도였는데 지금은 5,200 정도로 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중간 지점을 5,200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예, 이따가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종목 얘기할 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자 주식시장이 올라온 데는 예, 펀더멘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퍼레이트 아메리카의 수익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적이 다 잘 나왔죠. 그래서 2025년까지 기업들 수익이 계속 늘어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긴 했지만 수익은 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2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11개 섹터 중에 5개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에너지 쪽이 특히 많이 늘었지만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1.9% 늘었고요. 파이낸셜도 1.3%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임의소비재도 1.3% 늘었고 IT 쪽도 0.6% 늘었습니다. 결국 S&P 500이 0.3% 정도 주당 순이익이 더 늘어난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거를 반영해서 주식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뭐 거품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5,300이 넘어간 거는 조금 거품일 수가 있는데 5,200은 예 자 지금은 예 약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기업들의 주당 순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에 자 요거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은 한 5,100, 5,200 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S&P 기업의 78% 이상의 수익을 예상보다 잘 냈고요. 5년 평균 77%, 10년 평균 74%보다 더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넷 프로핏 마진이죠. 예, 마진율도 계속해서 자 올라갈 거로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계속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럼 연준은 더 이상 더 매파적으로 갈 수 있냐? 자 이런 것도 또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매파적으로 더 가긴 힘들죠. 예, 지난번에 5월달에 올라온 이유가 예,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다. 약간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좀 했죠. 그런 것도 있고, 연준 의원들 중에 이제 5월 중순부터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미셸 보우만이라든지 닐 카시카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좀 상황이 조금 지금 목요일 금요일 동안 약간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 GDP가 떨어졌죠. 예, 4.9에서 1.3, 1.6에서 자, 지금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예, GDP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1.3%로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 GDP죠. 아틀란타의 예, GDP 나우에서도 2.7%로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자,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자, 방금 얘기 드린 예, 근원 PCE가 3개월짜리가 꺾였죠. 예, 그래서 꺾였습니다. 아직은 3% 이상이 이긴 하지만 꺾였고요. 물가도 좀 꺾였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나온 근원 CPI도 3개월짜리가 꺾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제 개인 소비가 나왔는데 개인 소비가 확 줄었어요. 미국인들의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존 윌리엄스 총재가 나와서 예, 지금의 고금리가 굉장히 충분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예, 결국 물가가 잡힐 거다. 자, 요런 경기가 둔화될 거다. 자, 요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틀란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자, 올해 말 4분기면은, 예,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요런 약간은, 예,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조금, 예,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조금 나왔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자,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다시 높였죠. 자,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예,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졌었는데, 조금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54.8%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조금은 자, 올라간 상황이고요.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예, 그게 이제 한 번 정도는 내리겠다가 39.6%고 두 번 내리겠다도 33.7%로 조금 더 자,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준도 약간 부드러워지기 예, 시작한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바꿔 놓으려면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이렇게 GDP도 둔화되고 예, 실질 GDP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실질 금리가 2%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기가 막 좋다 다시 뭐 반등한다 자 그럴 가능성은 좀 없고요. 지금은 소프트 랜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뭐 현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9조 달러 정도 MMF 마켓에 돈이 들어가 있고요. M2 통화량 뭐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예,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기 때문에 지금 예, 투자 가능한 예, 저축성 통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떨어뜨릴 만한 불안 요소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자, 일단은 경기가 둔화되는데 아직 침체까지는 아닌 약간 그런 상황이고 계속 얘기 드리지만 2024년 4차 산업혁명의 자, 완성기인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S&P 500의 IT 섹터가 인공지능에 대한 자, 언급을 50번 이상 한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 자, 199개의 S&P 500의 기업이 예, AI를 멘션을 했고요.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자, IT 쪽 이 아무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의 이제 인공지능이 잘 가고 있느냐는 엔비디아 실적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계속 늘리면서 엔비디아 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매출이 18%가 지난 분기보다 늘어났죠. 260억 달러가 나왔고요. 물론 데이터 센터는 23%나 늘려서 226억 달러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619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7%가 더 늘어났습니다. 자, 구글도 마찬가지죠. 예, 구글도 매출 자체로 보면은 805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타도 365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27%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매출이 1433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3%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까지 보시면은 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10% 이상 실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예,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예,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5200선까지는 잘 받쳐줬는데, 5300선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5200선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가 이제 문제인데, 제이미 다이먼이 한 얘기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랜딩이죠. 예, 침체가 오는 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둔화되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인데, 이거는 지난주에도 얘기 드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서머랠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천천히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가면서 경기가 서서히 천천히 속도가 빠르지 않게 둔화만 된다면은 6월, 7월, 8월까지 계속 주식시장도 같이 반등을 할 수 있고, 특히 7월 달에 실적 발표가 있죠. 다음 달이면 벌써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또 잘 나오면은 7월, 8월 초까지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서머 랠리를 잘 펼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6월 달이죠. 7월 달은 실적이 중요하고 6월 달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지금부터 계속 또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이 물가도 올라가면 안 되는 데다가 지금 경기가 갑자기 식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안 펼쳐지길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저는 병원 약속이 있어서, 자, 월요일 날은 라방을 못 하는데요. 자, 일단은 ISM에서 나온 PMI입니다. 경기 지수.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노동주간이죠. 구인입니다. 졸스 구인이 화요일 날 나오는데, 구인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다. 그러면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수요일날 ISM에서 서비스 지수가 나오는데, 서비스가 지난번에 ISM이 50밑으로 서비스가 떨어져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S&P에서 나온 거는 50 이상이라서 오히려 경기가 좋다고 나왔는데, ISM에서 나온 거는 50밑으로 둘 다 떨어졌어요. 제조업하고 서비스가. 자, 이게 50밑으로 또 떨어지면은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 다음에 ADP 사기업 고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실업상 청구 건수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날 비농업 부분 고용이 나옵니다. 실업률이 나오기 때문에 요 다음 주가 경기가 지금 빠르게 식혀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서서히 둔화되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가 이제 지금 10일 날은 애플의 컨퍼런스가 있긴 한데 12일 날에 경제지표 CPI 물가가 나오죠. 이번에도 물가가 한 번 더 떨어져주면 좋은데, 물가가 이번에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있는데,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발표가 나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점도표가 나와요. 3월, 6월, 9월, 12월 3개월마다 점도표가 나오는데,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지난번에 4.6으로 3번 내린다로 찍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한 번이나 두 번 내린다로 찍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마도 변동성을 좀 키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파월이 말을 잘해주면 되는데, 누가 그러는데 파월이 바이든을 지지한다 그러는데 파월은 공화당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립적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파월을 연임을 안 시킨다 그런 얘기는 하긴 했는데, 자, 아무튼 FOMC 쪽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11월까지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게. 자, 아무튼 요게 좀 변동성을 크게 띄울 것 같고, PPI도 물가가 나오죠. 13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껴있기 때문에 18일날 나오는 소매 판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판단을 하면은 다음 주는 이제 경기가 급하게 식거나, 실업률이 지금 3.9%인데 막 실업률이 4%가 넘어간다든가 그런 것만 없으면은 연준 위원들도 다음 주에는 연설이 안 잡혀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윌리엄슨 총재나 아틀란틱 라파엘 보스틱 총재 얘기한 거를 보면 약간은 부드럽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로 다음 주를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연준 위원들 블랙아웃 피어리어드 말을 안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금 부드럽게 나와주면은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 다음 주죠. 요때 CPI랑 FOMC 주고 11일 변동성을 키우고 12월까지 변동성이 조금 있다. 그래서
6월에 한 둘째 주하고 셋째 주는 약간 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마지막 주 들어오면서 다시 또 반등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GDP하고 27일날, 28일날 PC 물가 저 또 이제 기다리면서 자 여기 약간 변동성 있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모든 게 잘 된다는 시나리오 경기 둔화되고 예 그다음에 연준위원들 아무 얘기 없고 CPI 물가 잡히고 FOMC 점도표는 뭐 예상한 대로 한 번이나 두 번 내리겠다로 찍히고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좀 둔화되고, 예, 그 다음에, 자, GDP랑 PC 물가 이제 6월에 잡히면은 그냥 6, 7월은 계속 날아간다. 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자, 아무튼, 예, 침체 얘기만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예, 그래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이버 보안 업체 아니면 수요일 날 룰루레몬 뭐 발표 있고 차지 포인트 발표 있고 자, 목요일 날 뭐 니오 같은 거 실적 발표 있는데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건 예,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자, 아무튼 다음 주는 이 노동 지표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 장기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이제 3부. 자, 넘어가기